최근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워 드셨나요? 거기에 술 한 잔 곁들이셨나요? 아니면 햄이나 베이컨으로 밑반찬 만들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장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공육은 매일 50g 섭취 시 대장암 발병률이 18% 증가하고, 붉은색 고기의 경우 매일 100g 섭취 시 대장암 발생률이 17% 증가합니다. 너무 섬뜩한 이야기이죠. 오늘은 대장암에 최악인 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암을 예방하는 음식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0년 우리나라 총 암 발생 중 대장암은 11.2%로 3위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54건 정도로 남성의 암 중에서는 4위, 여성의 암 중에서는 3위이죠. 대장암은 평소에 증상이 없기로 유명한데요. 혈변이 나오거나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병의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육류와 가공육, 소고기,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와 햄, 베이컨 등의 가공육은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기를 먹는 사람의 대장암 발생 확률이 3배에서 4배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고기를 섭취할 때에는 대장암 발병률이 40%나 증가한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안 먹고는 살 수 없겠지요. 세계 암 연구기금에서는 일주일에 300에서 500g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00g이라니 사실 너무 적지요. 연말 회식에서 고기를 한 번 먹으면 2, 3인분은 먹을 텐데 벌써 걱정이 됩니다. 또한 고기를 요리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직접 숯불에 구우면 최종 당화산물이 높게 나와서 암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장수한 어르신들을 보면 고기를 직접 불에 구워 먹는 것보다는 물에 삶아서 먹는 수육 형태로 섭취하지요. 탄 고기, 숯불에 지글지글 구워 먹는 양념 돼지갈비나 소고기는 정말 꿀맛입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하지만 슬프게도 이렇게 바짝 구운 고기는 대장암에 치명적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불에 다 검게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발생합니다. 만약 고기에 탄 부분이 있다면 잘 제거해서 먹어야겠네요. 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숯불에 지글지글 잘 익힌 고기 한 점과 소맥 한 잔 어떠세요? 아, 소주를 더 좋아하신다고요? 네, 저는 소맥을 더 즐겨 한답니다. 정말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릴 만큼 달콤하죠. 술 한 잔은 사실 괜찮지 않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술의 배신이라는 책에서는 단 한 잔의 술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주가 아니라 강력하게 금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미디어에 의해 길들여지고 세뇌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루에 알코올을 마셨을 경우 유방암 발병 확률이 10% 정도 높아집니다. 제가 어제 소맥 2잔을 마셨는데 좀 아차 싶네요. 술을 마시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아지고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노겐이라는 발암 물질로 유방암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알코올 자체가 다른 발암 물질이 유방세포로 잘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니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부패한 음식. 누가 썩은 음식을 먹겠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음식이 부패한 줄도 모르고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암의 원인으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 부패한 땅콩이나 옥수수의 곰팡이에서 발생합니다.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밀폐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냉장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추석에 선물 받은 땅콩을 실온에 내놨었는데요. 지금 바로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야식. 저녁밥도 못 먹고 정말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면 저는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라면에 맥주입니다. 궁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따뜻한 라면 국물에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은 저한테 소울푸드랍니다. 지금 가족들이 다이어트 중이라 못 먹고 있기는 한데요. 밤늦게 먹는 야식은 대장 건강에 최악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박정범 원장님은 야식을 섭취하고 술까지 먹으면 하루 칼로리가 크게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습관은 장 안의 부패 물질을 한꺼번에 많이 발생시켜 장염이나 궤양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음식들을 못 먹을 생각을 하니 조금 안타까운데요. 저는 영상 하나를 마무리하고 술 한잔하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인데 말이죠. 술의 배신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지만 저는 금주가 쉽진 않더라고요. 대신에 고기를 덜 먹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을 예방하는 법도 알아봐야겠죠. 규칙적인 배변 습관. 배변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 배변을 했다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대장암에 걸린 사람, 항암 화학요법인 사람,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활동인 배변 활동이 잘 안 됩니다. 대변이 안 나와서 손으로 파다가 점막에 손상이 되고 그것이 감염되어 폐혈증에 걸리기까지 하니 오늘 대변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결장에 쌓여있던 대변이 직장으로 이동하고 그 자극이 대뇌 피질로 전달되어 배변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위대장 반사 운동이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침 식사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똥꼬의사 이미강님은 대변을 볼 때 최고의 자세로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를 추천한답니다. 화장실 갈 일이 있다면 이 자세 꼭 취해보세요. 반찬은 채소, 후식은 과일. 배변 활동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104세 김영석 교수님의 식단을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칼럼 집필, 외부 강연 등 왕성하게 활동하는 김 교수의 에너지원이 아침 식단에서 나온답니다. 그의 아침 식단은 아침에 달걀 1개, 우유, 호박죽, 삶은 감자 반 개, 채소, 사과 반 개,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합니다. 참으로 정갈하고 단순하죠. 이렇게 먹으면 저희도 100살은 거뜬히 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미나 잡곡밥. 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탄수화물의 체내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2차적으로 대장암 발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현미와 잡곡 그리고 렌틸콩을 넣고 밥을 하는데요. 이 렌틸콩이 밥으로 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워 먹을만 하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새하얀 흰 쌀밥을 좋아하는데요. 직장에서 밥 먹을 때는 잡곡밥 대신에 쌀밥을 골라서 먹는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육류와 가공육, 탄 고기, 술, 부패한 음식, 야식. 최악인 음식을 지금 당장 끊으세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솔직히 힘들 것 같거든요. 대신 이 영상을 보셨으니 조금씩 줄이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겹살을 구워 먹기보다 된장을 풀어 수육으로 먹으면 더 좋겠지요. 마침 김장철도 다가오니 건강하게 고기를 먹어보자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